예, 안녕하세요. 현대 미국 소설 1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벌써 12주차입니다. 오늘 7장 개츠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8장, 9장을 공부한 다음에는 15주째가 됩니다. 그 15주째는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기말고사를 중간고사는 우리 안 받고 기말고사는 비대면으로 하면 이게 만약 1000명 정도 막 이렇게 확진자가 또 나오게 되면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대면으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간다면 대면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세 개의 숏스토리 하고 그 다음에 개츠비를 통째로 쭉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목적도 있어요. 평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50%뭐 A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냈던 숙제들을 쭉 보면 제가 계속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했던 그 공부 내용에 대해서 얼만큼 열심히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냥 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공부하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 공부를 잘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도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런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 마지막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15주째 수요일 아마도 보강 시간이 지나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16주째가 될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수요일 날 오전 10시 에 시험을 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시고 미리 어레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거든요. 오늘 제가 5월 18일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원래 수업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녹음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 주도 빠짐없이 그냥 녹음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5주째 보강 시간에는 우리가 수업을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주째가 될지 6주째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상황을 봐서 기말고사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 정도에는 정확한 일자를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레이트 개츠비의 가장 클라이맥스인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7장은 보시다시피 보통 장의 2배예요. 양이 굉장히 많고 내용도 풍부한데 그 풍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 깊이 생각해야 봐야 할 그런 구절들이라기보다는 6장에서는 그런 구절들이 많았죠. 그런데 7장은 그렇다기보다는 줄거리 파악을 잘 하시면 되는 그런 장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7장은 주로 줄거리 파악, 어떻게 인물이 어떻게 어, 어, 어떤 누가 누구를 죽이고 이제 뭐 이런 그야말로 사건이죠.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뭐 여러 가지 조금은 주목할 만한 인용문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인용문들은 이제까지 6장까지 나왔던 중요 인용문들의 그 레피티션,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7장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를 볼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은 클라이맥스라고 그랬죠. 어떤 스토리, 플롯의 입장에서 보면 클라이맥스예요. 그래서 이 플롯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저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숙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질문이 없어요. 숙제가 없습니다. 줄거리 파악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숙제가 이미 2개가 밀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내셨으면 3개가 밀리는 셈인데요. 9주차부터 지금 제가 안 했죠. 9주차, 10주차, 11주차 제가 지금 숙제가 3개 밀리기도 했고 이게 숙제를 지금 빨리빨리 봐줘야 되는데 제가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요. 그렇기도 하고 또 여기서 문제를 내기도 또 7장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제가 7장에 대한 문제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되도록 빨리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7장 자, 미안합니다. When public curiosity about Gatsby at the highest, his career was over. 첫 번에 이런 방식으로 7장이 시작하죠. 그러니까 개츠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 굉장히 커졌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어? 라고 이 사람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사실 그의 어떤 졸부죠. 어떻게 보면 졸부인데 그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사람으로서의 그 커리어는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사실 끝나요. 여기에서 끝났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사업을 끝난다는 건 아니에요. 사업은 계속하지만 이 7장에서 일어나는 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개츠비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커리어가 끝나는 거예요. 대중적인 관심이 가장 높을 때 결국은 그 졸부로서의 그 인생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닉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에 없네. 바로 옆집이니까 늘 주말마다 파티를 해서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개츠비가 잘 있는지 체크를 하려고 가죠. 그런데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냐면 개츠비는 이제 개츠비가 아니고 닉의 집에서 일을 하는 더 피니쉬 우먼이 있죠. 그 여자가 여러 가지 소식을 물어다 줍니다. 개츠비가 그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하인들을 대부분 해고시켰고요. 그 다음에 해고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풍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개츠비가 그 개츠비의 집에 닉이 방문을 했을 때, 자, 내가 닉이니까 닉 캐러웨이인데 개츠비 씨에게 좀 소식을 전해주세요. 내가 다녀갔다고 라고 소식을 전해달라고 거기 버틀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버틀러는 일반적인 집사라기보다는 굉장히 범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집사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발견해서 뭔가 심상치 않다. 그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메모를 남기고 왔기 때문에 개츠비가 닉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닉의 집으로 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 자기가 그들을 그의 하인들을 해고해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데이지 때문에. 데이지가 자기네 집에 자주 놀러 오기 때문에 소문을 만들지 않을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인들의 대부분을 해고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로 다시 고용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울프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울프심이 지난번에도 나왔었지만 월드 시리즈를 조작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지하 조직, 지하의 어떤 비즈니스에 연루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편치 않은 어떤 그 합법적이지 않은 일에 관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작품 어디에도 그것이 분명하게 이거는 이것이고 저건 저거다라고 확실한 팩트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닉은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같이 닉하고 개츠비하고 데이지 집에 간다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실제로 그 다음 날 닉과 개츠비가 데이지의 집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닉과 개츠비가 데이지의 집으로 가면서 그 집에서 바로 그때 rather harrowing scene, 매우 슬픈, 매우 비통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비통한 장면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약간의 그런 그 비통한 장면의 그 어떤 클루, 실마리를 데이지 집에서 발견하게 되고 이들 모두가 플라자,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플라자 호텔로 가요. 플라자 호텔에 스위트홈을 불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술을 마시고 이제 쉬는 거죠. 날씨가 무척 더운 날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정말 일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 터지는 일에 대해서 이 장이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자, next day 그 다음 날 it was broiling, almost last certainly the warmest of the summer. 그 여름에 가장 따뜻한이 아니고 가장 더운 이런 말입니다. 가장 덥고 마지막으로 가장 더운 막 들끓는 듯한 부글부글 끓는 듯한 그런 날이었다. 그래서 7장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이런 짜증나는 분위기와 그 날씨, 막 더워서 땀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날씨하고 뭔가 그 연관성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날씨가 쿨한데 사람들이 짜증을 내진 않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날씨가 아주 annoying 하는 날씨이고 brawling 하는 날씨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내면의 풍경도 부글부글 끓는 이런 평행적인 장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영 잘 안 돼요. 자, 글씨가 좀 작죠? 자, 집에 이제 초대되어서 가보니까 여지없이 데이지하고 조단이 카우치에 앉아 있어요. 이번에도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실버 아이돌처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버 아이돌. 아이돌이라는 것은 우상, 그냥 형상, 은빛의 형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돌이라고 할 때는 형상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란 뜻이에요. 마치 여기는 아이돌이라는 말은 마치 인형처럼이라고 봐도 될 만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조단이나 데이지 같은 인물들은 정말 그 어떤 그 정말 책임감 있는 그리고 치열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실존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지 않아요. 그런 인물이 아니고 마치 인형처럼 할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 할 일이 없어. 노동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늘 그냥 시간을 어떻게 때울까? 시간을 정말 어떻게 때울까를 만을 고민하는 그런 아주 상류층의 할 일 없는 정말 한량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도 영 적응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rigorous한 work ethic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상류층의 한량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전혀 부러운 게 아니고 야 정말 얼마나 따분할까 이런 삶이 저에게는 어떤 내 나름대로 이데올로기화된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삶들이 너무 따분해 보여요. 재미없어 보여요. 근데 그런 재미없는 여성들이 여기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개츠비도 어떻게 보면 개츠비는 일을 하죠.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좀 허망한 일들을 하고 있죠. 자, 이 개츠비하고 닉이 이 집에 들어갔을 때 역시나 탐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탐 전화를 받고 있는 그의 목소리는 Tom's voice is gruff, muffled, husky. 탐의 목소리를 묘사하는 형용사들이에요. gruff라는 말은 걸걸하다, 거칠다. husky도 거친 거죠. 약간 쉰 듯한 목소리. 그 다음에 muffled라는 것은 이런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막 확 대놓고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곤소곤하면서 이렇게 뭔가 막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시크리티브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gruff, muffled하고 husky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상에서 그는 윌슨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윌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윌슨이 뭐라고 하면 탐의 차를 너 차 네 차 나한테 판다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안 파니? 나 지금 돈이 필요해. 네 차 조금 낡은 차 팔아서 네가 팔면 내가 그걸 사가지고 그걸 좀 수리해서 비싸게 팔아서 내가 거기서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돈을 안 파니? 왜 차를 안 파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탐이 거의 위협을 합니다. 너 자꾸만 나한테 그렇게 점심 먹고 있는데 이렇게 나한테 자꾸 전화하고 이렇게 귀찮게 하면 너한테 차 안 팔아. 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뭐 그러고 나서 탐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탐이 이제 또 나가서 뭐 음료수를 가지러 탐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탐이 잠깐 없는 사이에 데이지가 개츠비에게 키스를 해요. 이런 장면들이 잘 적응이 안 돼. 지금 자기의 집이고 남편도 같이 있는 그 집인데 여기서 뭐 어쨌거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엄중한 약속이죠. 엄중한 약속인데 그 뭐 그 남자가 바람 피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또 다른 남자 제3의 남자가 또 들어와 있는데 그 부인이 키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용납하기가 좀 조금 불편해요. 탐이 물론 바람 피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뭐 이건 하여튼 근데 소설이니까 이제 소설의 내용을 소설이 그런 그 상징 그런 이렇게 뭐랄까요 그 음, 정직하지 못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 작가가 작품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무엇인가를 집중해야 되죠, 사실은. 그 불의한 것들 자체에 내가 집중한다기보다는 그거를 통해서 작가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불의하고 막 이렇게 계속 바람피고 막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작가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아우, 왜 이 작품은 이렇게 부도덕한 인물들만 있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사실 뭐 알아요. 피츠제랄드는 아마도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세대, 가치도 잃어버리고 도덕도 잊어버리고 어떤 그 어떤 그 윤리성을 상실한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피츠제랄드 자신이 어쩌면 그러한 세태의 어떤 징후를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자꾸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입장이 아니고 그런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본인도 그러한 문화에 굉장히 많이 그 인볼브 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런 잃어버린 인간들의 삶의 반영과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계속 작품 읽는 게 좀 불편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작품을 여러분들하고 읽는 이유는 문장이 일단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읽지 않고 미국 영문학을 전공했다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국 문학, 미국 문학의 대표 주자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아름다움, 화려함, 사치스러움, 이런 부도덕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동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거나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과 이 작품에 대해서 좀 크리티컬한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개츠비의 딸이 있잖아요. 딸의 이름이 페미예요. 처음 나옵니다. 페미가 방으로 들어와요. 그때 이 장면이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때 개츠비가 그 아기를 쳐다봐요. 그런데 with surprise, 깜짝 놀라서 쳐다봅니다. I don't think he had, 이거는 니게 입장에서 쓴 말입니다. I didn't think he had ever really believed in its existence. It's는 baby예요. 그 아이의 존재를 이전에는 결코 믿어본 적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믿어본 적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데이지에게 있어서. 그런데 아이까지 낳고 지금 탐하고 결혼한 상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개츠비는 나와 데이지가 서로 사랑했던 그 과거를 다시 되풀이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과거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긴 탐이 이미 있고 베이비까지 있어요. 이제 이러면은 사실 과거를 리피트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사실을 여자가 지금 남편도 있고 또 새로운 가정을 가지고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전혀 잊어먹고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레코그니션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이런 불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All start to drink gin rickeys. 진 리키라고 하는 뭐 그 음료수 이름이 있나 봐요. 그 모두가 이걸 마시기 시작하고 이거는 이제 탐이 방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이 런치를 먹습니다. 그때 데이지가 말해요. What will we do with ourselves this afternoon? 자, 점심을 이제 자기가 차리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이제 하인들 시켜서 차려서 신나게 먹고 그 다음에 자, 오늘 오후에는 뭐를 할까? 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동쪽 사람들의 삶이죠. 지난번에 왜 동쪽 사람들의 삶과 서쪽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 서쪽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꽉 차서 그 다음 순간, 그 다음 순간, 그 다음 순간이 나 같은 사람이죠. 자, 이거 그 다음에 지금은 이거 빨리 녹음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일 논문 심사 있으니까 이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대학원 수업 있으니까 대학원 해야 되고, 그 다음은 또 뭐 무슨 뭐 심사가 있으니까 해야 되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이것도 참 좋은 삶은 아니야. 근데 매 순간이 그냥 꽉 채워져 가지고 지금 할 일들이 막 쫙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이 동쪽 사람들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늘 오후에는 뭘 할까? 깨나른해요. 할 일이 없어. 모든 일상의 삶, 모든 일상적인 문제들은 하인들이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노동이 없어요. 그 노동, 일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노동들이 있잖아요. 밥을 해 먹는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은 그런 것들에서 완전히 프리해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인들이 처리해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정말 한량인 거예요. What we are gonna do in this afternoon. afternoon에서 뭐를 할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나처럼 사는 것도 너무 바쁘고 좀 이렇게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정말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And the day after day, and the day after, 그리고 그들은 day after day, 매일매일, 그 다음에 next 30 years, 그 다음 3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를 하고 살까? 30년 동안 뭐를 하고 살까? 우리 여러분들은 늘 계획, 나도 뭐 그렇게 즉흥적인 사람이라 계획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당장 밀려오는 그런 일들을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돈도 많고 모든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뭐 여행이나 다니고 이러지 특별히 뭐 매일매일 뭐를 해야 된다든지 다음 내가 30년 동안은 뭐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계획들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데이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타운으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타운은 맨하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말 하죠. 여기서 개츠비가 이런 말 합니다. She had told him she loved him. 써보자. Tom Buchanan saw. He was astounded. 여기 이게 몇 페이지냐면요. 185쪽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저 따옴표가 지금 잘못돼서 그래요. She had told him she loved him. 이거는 지금 개츠비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야. 잠깐만. 185. 내가 지금 따옴표를 잘못해놔서 그래. 185쪽 볼게요. 여기서 뭐냐면 이건 따옴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니게 하는 말이에요. She had told him she loved him. 이 말은 뭐냐면 she는 여기서 데이지죠. 데이지가 개츠비에게 그녀가 개츠비를 사랑한다고 이미 말했던 거예요. 말했어요. 근데 그것을 탐 부캐넌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알아챈 거예요. 지금 손님으로 왔잖아요. 개츠비하고 닉이 손님으로 왔는데 자기 와이프가 이제 있는데 와이프가 이 파티 이전에 데이지가 개츠비에게 나 너 사랑해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남편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알았다 라고 이렇게 알아챘다 라고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는 astounded 굉장히 놀란 거예요. 놀랐어. 이거는 이제 탐이죠. His mouth opened a little. 입이 이제 떡 벌어지는 겁니다. And he looked at Gatsby, then back at Gatsby as if he had just recognized her as someone he knew a long time ago. 마치 그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가 알았던 사람으로 그녀를 마치 알아챈 것처럼 오래전에 알아던 사람으로 그녀를 알아낸 것처럼 데이지를 쳐다본 거예요. 개츠비를 쳐다보고 데이지를 쳐다봤어. 근데 이 여자를 자기 와이프인데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그 누군가를 새롭게 알아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데이지를 쳐다봤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탐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We are all going to town. 이렇게 자 우리도 그 알아채면서 여기서 뭐 make a scene 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모두 타운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He got up and his eyes still slashing between Gatsby and his wife. 아직도 이제 개츠비하고 그의 와이프를 갖다가 일어나서 그 눈이 이제 싹 째려보면서 자 그래 그러면 우리 저기 뉴욕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make a scene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날이 더우니까 이제 여자들은 위에 올라가서 뉴욕에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때 닉입니다. 닉이 데이지를 이제 좀 비난해요. She has discreet voice. 저 여자는 정말 말을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신경을 써서 그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조심성이 없다라고 닉이 데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보이스에 대해서 indiscreet voice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츠비가 여기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her voice is full of money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목소리가 돈으로 가득 차 있다. 누구의 목소리요? 데이지의 목소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그 목소리가 was an inexhaustible charm.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소진되지 않는 매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짤랑짤랑 하는 거겠죠. 그런 목소리가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목소리에
목소리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 목소리에 개츠비가 매료된 것이죠.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그렇죠? 그 목소리가 그 inexhaustible charm이 어떠냐면 rose and fell in it.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목소리예요. 그런 매력이에요. 그 다음에 the jingle of it. 막 울려요. 징글징글 막 짤랑짤랑. 그 다음에 Symbols song of it. 그것이 Symbols가 부르는 노래처럼 들려요. High in white palace in king's daughter. 왕의 딸인 거예요. 왕의 딸, 공주죠, 공주. 그 다음에 하얀 궁전 속에 높이 있는 왕의 딸이에요. 왕의 딸. 그 다음에 골든 거래요. 금으로 만든 여자예요. 이 여자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개츠비가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여성에 대해서 약간 혐오, 경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남자인데 여성 데이지에게 모든 것을 거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네요. 아직 못 읽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탐이 개츠비의 차, 그 옐로우 차를 몰게 되고요. 개츠비는 데이지와 함께 탐의 쿠페, 블루 쿠페, 2인용 차예요. 2인용 차. 근데 뭐 3인도 탈 수 있나 봐요. 쿠페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탐이 tells what he has found about Gatsby. 개츠비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걸 알아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얘기를 안 해요. 참 내가 알아보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뭐 세컨 사이트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실제로 뉴욕에 가서 와이프가 자기를 떠난다고 할 때 I'm leaving you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지가 그렇게 얘기할 때 비로소 개츠비가 개츠비가 어떤 사람인지를 데이지에게 얘기하게 하죠. 그러고 나서 데이지가 흔들립니다. He denies the fact that 개츠비가 옥스포드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부정하죠. 여기에서는 일단 부정하는 걸만 나오고 나중에 플라자 호텔에 가서 얘기할 때 너 옥스포드 간 거 진짜야? 라고 이제 대놓고 물어요. 그럴 때 개츠비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중간에 개츠비의 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뭐 충분하긴 하지만 친구들이 중간에 차에 가스가 떨어져서 중간에 길 위에 서고 싶진 않다라고 조단이 얘기하는 바람에 가스를 채우기 위해서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탐이 윌슨의 가라지에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He bought the car a week ago. 자기가 그 옐로우 카 지금 개츠비의 차를 드라이빙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개츠비의 차를 내가 몇 주 전에 일주 전에 내가 이 차를 구입했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입했다. 그래서 이 윌슨은 이 차가 탐의 차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이제 교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머틀이에요. 머틀이 이 노란 차가 탐의 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윌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갑자기 그러니? 그러니까 그 탐이 너 왜 갑자기 돈이 왜 그렇게 필요하니? 라고 하니까 윌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서쪽으로 가겠다. 서부로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지금 이곳에서 누군가와 지금 어페어가 있는데 그 어페어 있는 것을 방해라기보다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내가 와이프를 데리고 서부로 가려고 한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탐의 쿠페를 필요로 하죠. 자, 그러면서 운전해서 가는 중에
At the moment 바로 아직 운전 안 합니다. 그 거라지에서 at the moment Nick realizes not only eyes of Dr. Ecclesburg, Dr. Ecclesburg의 눈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다른 눈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게 누구냐면 바로 머틀의 눈이에요. 조단이 데이지인 줄 알고, 머틀이 데이지인 줄 알고 머틀의 눈은 조단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Wide with jealous terror. 아주 눈이 크게 뜨고 동그랗게 뜨고 jealous 아주 그 질투에 가득 찬 공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투에 가득 찬 공포를 가지고 조단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노란 차가 누구의 차라고? 네, 탐의 차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뉴욕으로 가는데 나중에 올 때 차를 바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탐의 차인 줄 알고 여자가 막 달려나오다가 이제 치이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넘어가? 자, 이제 여기서 그 윌슨이 그 얘기를 해요. 내 와이프가 바람을 피고 있다. 누군가와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고 그 지금 와이프를 데리고 서부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Hot wisps of panic. 뜨거운 공포의 자락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지금 데이지도 이렇게 생겼죠. 뭐예요? 데이지는 누구 때문에? 개츠비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남자가 머틀이 또 정부잖아요. 근데 정부는 또 윌슨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두 여자를 다 잃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hot whips of panic, 공포를 느꼈다 이렇게 나옵니다. Because his wife and his mistress until an hour ago, 1시간 전만 해도 secure, 안정되고 inviolate, 누구도 위반할 수 없었던, 누구도 터치할 수 없었던 아주 안전한, inviolate라는 말은 secure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violate라는 말은 위반하는 거거든요. 근데 inviolate니까 위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이런 말이죠. 1시간 전만 해도 안전했던 이 두 사람이 나의 와이프하고 나의 미스트리스가 were sleeping precipitately from his control. 그의 통제로부터 아주 급박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거의 패닉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완전히 정말 클라이맥스예요. 자,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잠깐 하고 우리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